주말 사이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심해져 댐 수위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밭장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과제를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무역 전시회에 참가시켜 15만 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대학생 무역 전문가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가장 한쪽인 도부해수욕장에 해양 오염과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던 계량조개가 1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휴일은 어제에 이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오늘도 삼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인 오늘 몸에 좋은 보양식 드시면서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내셨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고 밭장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북 일부 지역의 식수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이상 폭염과 가뭄에 시달려온 고추는 시들다 못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작황은 기대 이하. 그나마 살아있는 고추가 차라리 신기합니다. 몇 달째 비다운 비를 만나지 못한 담배는 이미 건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추가요 막 마르고 비가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물을 대도 불감 달고 논도 막 그렇고 사과나무가 제일 걱정이시대. 물이 없어가지고. 사과도 지금 가물이 들어가서 전도 간수하고 이런 데는 좀 나았고, 간수 시설이 안 된 데는 지금 많이 좀 사과도 덜 굵고. 낙동강에 용수를 공급하는 안동댐과 임한댐도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 호수바닥이 점차 넓어집니다. 안동댐의 저수율은 23.7%, 일주일 만에 1%포인트나 떨어졌고 임하댐은 27.3%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줄었습니다. 저수율은 예년 대비 절반인 24%에 불과합니다. 현재 발전 가능한 수위인 저수위까지는 3m밖에 남아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임하댐은 물을 아끼기 위해 초당 2.4톤만 방류합니다. 사실상 발전을 중단한 겁니다. 안동댐도 시간당 생산 전력이 4만 킬로와트에 그쳐 용량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천과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매년 이맘때 래프팅 인파로 넘쳐났던 청양산 일대에도 올해는 보트 한 척 없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최소 100mm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은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북부 지역 각 시군은 오는 3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산간 지역에 설치할 급수 탱크를 준비하는 등 긴급 급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북 고령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저녁 7시쯤 돼지 2천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돼지 대여섯 마리의 발굽이 벗겨지고 몸에 출혈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을 찾아 검사 시료를 채취했고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 고용노사 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대구시장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대구고용노동청장 등은 오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릴 대구노사민정 일자리 창출 현장 속으로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협력 선언을 합니다. 노사민정 대표와 근로자, 기업인 등은 이 자리에서 기업과 창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생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도 갖습니다.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에는 성서 4차 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찾아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도시철도 모든 역사에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59개 전 역사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의자와 선풍기, 냉수는 물론이고 신문, 잡지, 간행물도 비치해놓고 있는데 폭염이 심해지면 부채와 물티슈 나눔 행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요.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래는 몇 년도예요? 원래 어떠세요? 달력을 몇 번 봐도 자꾸 이제 아픕니다. 기억 안 납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치매 간이 선별 검사를 받은 어르신 4,300명 가운데 310명이 치매 의심 판정이 났고 병원 정밀 검사 결과 140여 명이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습니다. 실제 65살 이상인 대구 시민 28만 9천 명 가운데 9.3%인 2만 7천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빨래를 집에서 삶으면 냄비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다 태우시는 거죠. 뭘 올려놨는지 깜빡깜빡하는 건망 증세도 조금 나타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대부분 가족들에게 지워지다 보니 만성 피로는 물론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상해. 나는 작년에 내가 우울증이어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럴 정도. 특히 보호자의 78%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픈 모습 보고 일하러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5건 저희 엄마인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얼마 사실지 모르지만은 후회 안 하고 싶어서. 전문가들은 일단 치매 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치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닥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제 치매 가족분들을 모시고 치매 문제는 노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치매 특별 등급 확대 같은 사회적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대상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의 주 사무소와 사업장에 있으면서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신기술 개발과 매출 증대 등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제조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는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대구시는 적격 여부 심사와 신용보증재단의 재무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모두 6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업체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우대 지원과 해외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은 하반기에 55개 과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 달 5일부터는 기술기능과 취미문화, 전문특강과 아동 청소년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어르신 행복교실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는 등 모두 1,4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의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학생 무역 전문가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무역 전시회에 참가시켜서 1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지역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전공 서적 대신 서류를 들고 수출 전략을 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해외 박람회에 출품할 상품에 어떤 점을 부각시켜 어떤 바이어들을 파고들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GTAP에 소속된 이 학생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종합무역전시회에서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능성 신발을 출품시켜 15만 달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이어를 만나서 바로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1년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글로벌 무역 전문가 인증을 받아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협력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실무 교육을 직접 교육을 받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윈윈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장 실무 교육, 게다가 취업까지 대학생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까지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서에 맞지 않는 은면동리의 행정구역 명칭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도는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22일까지 도내 4,700여 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군별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우선 재래시장과 관광지, 등산로 등 취약지 화장실과 민자도로와 국도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포항시 등 4개 시군 35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시군 합동 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포항 영일만 가장 안쪽인 도구해수욕장에 명지조개가 돌아왔습니다. 해양오염과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부산 명지에서 많이 난다고 해서 명지조개, 강원도에서는 명주조개, 학명은 계량조개, 이름이 다양한 것 못지않게 10여 년 전만 해도 형산강이 만나는 영일만에는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면 삽으로 퍼담을 정도로 포항은 계량조개의 최대 산지였습니다. 이러던 계량조개가 2000년 이후부터는 형망조업에 따른 남핵과 해양오염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자라 피서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와가지고 참 조개를 잡았을 때 한 70kg도 잡고 이래 하고 그래 했었는데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조개로 생업을 꾸릴 정도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장사할 때 조개가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잡아서 한 5톤 제가 판매만 해도 한 5톤까지 판매를 했으니까 지금 점점 조개가 사라지니까 이제 장사꾼이 없지요. 환경종화 활동을 해오며 정성을 쏟은 주민들은 도구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찾을 가능성을 보았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도구해수욕장에 명주조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구해수욕장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동해면에서 포스코가 있는 청림동까지 백사장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떠났던 계량조개가 돌아오듯 도구해수욕장에는 추억을 되찾으려는 피서객들이 제법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예천 은어, 붕어잡이 체험 행사가 다음 달 2일 예천읍 한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이번 체험 행사에는 만여 명 이상 주민과 휴가객들이 몰려 반두나 맨손으로 은어 등을 잡는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물고기 잡기는 물에서 신을 신발만 준비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야외에서 약돌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해 구워 먹을 수 있는 문경 한우 축제가 문경 세제 단풍철인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 세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문경 한우축제 추진위원회는 올해 축제 기본 계획과 장소,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 행사와 홍보 방안을 잡았습니다.
문경시는 10월 3일부터 일주일간 문경 찻사발 축제를 열고 연이어 10월 12일부터는 문경 사과축제, 17일부터는 한우축제를 열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업을 하면서 실무교육을 받고 싶은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영진사이버대학에 개설됩니다. 영진사이버대학은 최근 대구시로부터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매달 교육 희망자를 모집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과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9월 5일까지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합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시군 및 도에서 평가를 한 뒤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인 오늘도 삼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도 보이고 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그 밖의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봉화와 청송은 현재 15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한데요.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은 25도, 경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